최근 미국 초등학교에 한국의 문화가 급속도로 퍼지며 문을 닫으려던 학교들이 학생들 소리로 왁자지껄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 미국 초등학교에서만 볼 수 있는 장점이 실은 단점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세계 여러 각국에서 한국의 문화와 교육을 따라하자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습니다. 한국 초등학생들에게서만 볼 수 있는 모습이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학교는 한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초록 칠판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모두 태블릿으로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인데요. 이에 미국 유명 토크쇼에서 직접 최근 급격하게 변화한 디지털화된 문명에 과연 아이들이 아날로그에 대해 얼마나 많은 부분을 인지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실험의 주제는 간단했습니다. 바로 아날로그 시계를 보여주며 지금이 몇 시냐고 물어보는 것이었는데요. 모두의 예상과는 다르게 결과는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실험에 따르면 대다수 학생은 아날로그 시계가 가리키는 시간을 읽어내지 못했습니다. 시침이 1시, 분침이 38분을 가리키고 있는 시계바늘을 보며 1시 혹은 7시 라고 답한 학생도 있었는데요. 시계의 숫자 부분만을 읽은 것입니다. 결과를 합산해보니 미국 오클라호마시티 초등학생 5명 중 4명은 아날로그 시계를 읽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가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또 다른 놀라운 결과도 나왔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스마트폰의 통화 아이콘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인데요. 이에 미국의 유명 아동행동 관찰 연구원들은 미국 아이들의 지능과 행동심리학을 연구한 후 다음과 같은 자료를 내보였는데 그중 놀랍게도 한국 초등학생 이야기가 나옵니다. 해당 자료입니다. 최근 미국 아이들의 멀어져가는 아날로그 문화에 대해 말이 많습니다. 실제로 대다수의 아이들이 아날로그 시계를 읽지 못했는데요. 이는 단순히 지능의 문제가 아니라 21세기에 들어서며 접하기 힘들어지는 아날로그 문화의 거리감을 잘 나타내주는 표본입니다. 다른 예를 들자면 스마트폰의 통화 아이콘은 아날로그 전화의 수화기 모양입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통화 아이콘의 유래를 모르는 것으로 보이는데 전화기를 본 적이 없으니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14살이 넘어야 스마트폰을 사줬고 애플의 창업주인 스티브 잡스 자녀들에게 태블릿 PC를 사주지 않았습니다. 정작 세계를 디지털화 시켜놓은 장본인들이 자녀들은 아날로그 세대에 머물러 있길 바랐던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아마 최대한 사라질 아날로그의 역사를 최대한 오래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 아니었을까요? 디지털로 인해 우리의 삶이 편리해진 것은 맞지만 인간의 본질은 아날로그에 가깝습니다. 아쉬움 속 허전함이 존재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주변 국가 아이들도 아날로그와 거리가 뭔지 조사해봤습니다. 만 10세에서 만 11세 사이 IQ가 상위권에 속하는 5개국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아시아의 한국 학생들이 98%로 가장 높은 답변율을 보였습니다. 사실 이는 한국의 교육과정에서 정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한국의 교육과정에 따르면 한국 학생들은 초등학교 1, 2학년 때 2번에 걸쳐 시계 읽는 방법을 배웁니다. 아예 초등학교 1학년 2학기 때에는 시계 보기와 규칙 찾기라는 과정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때에는 정각과 30분을 읽는 방법을 배웁니다. 2학년 2학기 때에는 시간과 시각이라는 과정에서 몇 시 몇 분을 읽는 방법까지 배웁니다. 이에 한국의 교육 방식을 배우자는 목소리가 커지자 미국에서는 초등학교 선생님들과 교수들로 팀을 꾸려 한국의 교육 방식을 직접 체험하러 오기로 합니다. 그리곤 서울시의 도움을 받아 교육 방식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불과 하루 만에 그들은 한국의 교육 방식에 기겁하며 배워야 할 것이 많다는 말과 함께 바로 한국의 전통놀이를 교육 방식에 추가해 직접 몸으로 계산하고 움직이는 방식으로 아날로그와의 거리를 좁히는 방식. 실제로 이 방법은 미국에서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학교가 끝난 후 한국의 전통놀이를 즐기다 집에 늦게 들어가는 아이들 때문에 걱정하는 부모들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캘리포니아 주의 호프 초등학교에서는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한국 전통놀이 문화 교육을 추진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최근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한국 전통놀이 또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의 문화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기도 한데요. 세계 각국에서 딱지치기, 구슬놀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반면 미국 초등학생 아이들은 전통놀이를 직접 체험해 볼 경험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점에 주목해 호프 초등학교는
올 한 해를 한국 전통놀이와 아날로그의 해로 삼고 한국 전통놀이 관련 학교 자체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마다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실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한국에서의 전통놀이 지도 자격을 갖춘 7명의 강사들에게 도움을 받은 후 아날로그와 공존이 가능한 한국 콘텐츠 14종을 활용해 초등학생 수준에 맞게 별도 구성한 프로그램을 이끌고 있습니다. 교육 내용은 화가투, 공기놀이, 딱지치기, 비석치기, 구슬놀이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아울러 비석, 팽이, 제기 등이 담긴 전통놀이 꾸러미 또한 제공해 학생들이 수업 후에도 가정이나 놀이터, 학교 운동장 등에서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번 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도와준 한국의 강사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학생들이 한국 전통놀이 교육에 참여해 앉아서 기계로만 진행하던 수업의 질을 더욱 높일 수 있었다. 또한 아날로그적인 이해와 더욱 친숙하게 느낄 수 있게 된 게 확연하게 보인다. 지금도 아이들이 쉬는 시간만 되면 운동장으로 뛰쳐나가거나 학교 후 해가 질 때까지 집에 가지 않을 정도로 반응이 엄청나 해당 교육 방식을 꾸준하게 이어나갈 생각이다. 또한 교실뿐 아니라 놀이터와 각가정 등 다양한 장소가 전통놀이 전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을 확대 운영하고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내용을 접한 해외 댓글 반응입니다. 우리도 사실 오징어 게임을 통해 유명해졌다는 것만 알았지 해보진 않았다. 언제 저런 걸 해보겠는가. 저렇게 오래된 게임을 통해 마냥 핸드폰만 보는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더 움직일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은 게 어딨겠는가. 우리 땐 생각도 못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핸드폰과 태블릿이 없으면 일상생활이 안 될 정도입니다.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해결 방법이 딱히 없어 보입니다. 저런 교육 시스템은 우리 학교도 당장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아이들은 아날로그 시계를 보지 못한다는 사실이 진짜라고요? 한국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부터 배우는 건 확실하네요. 각 나라별로 학생들의 장점이 있지 않을까요? 저도 미국으로 와 아이가 다니는 학교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종이책 없이 전부 태블릿으로 수업을 한다고 하더군요. 그러던 중 아이들이 한국의 전통놀이를 하는 모습을 지켜봤는데 정말 재밌어 보였어요. 핸드폰만 쳐다보다 저렇게 활발하게 웃으며 노는 모습을 보니 정말 행복해 보이네요. 한국의 전통놀이가 미국 아이들에게 대인기라고 합니다. 정작 우리 한국에서는 아이들이 전통문화에 대해 얼마나 알고 직접 해보았을지 궁금해집니다. 어른들만의 추억 속 전유물이 아닌 요즘 아이들도 함께 즐길 수 기회가 많아질 수 있길 바라며 이상 파노튜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